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풍 이번 시간은 저희 34항 체질 중에서 풍 체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풍 체질은 제가 예전에 만든 구 차크라 중에서 보라색 차크라에 속하는 여기 전두엽, 보이라면 이상하네. 전두엽 부분을 전두엽 부분에 여기 좀 속하는 체질로서 이게 실질적으로 약간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차크라를 9차크라를 다누고 거기를 갖다가 이제 도형적이고 거기 그냥 십상 체질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대입하는 과정에서 안 맞는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미리 한번 이번 시간에 제가 고지를 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이거를 갖다가 계속 정립을 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요즘 제약회사들도 1상, 2상, 3상 시험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장사를 하면서 제 주변 사람과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일상 제약회사다 보면 일상적인 실험은 어느 정도 했는데 2상, 3상적인 것까지 아직은 이거는 안 됐어요. 네, 2상이 되려면 직접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좀 약간 심리 상담사처럼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최소한 데이터가 상담자가 1000명 이상은 나와야 최소한의 그 데이터가 잡혀요. 그러면 100명 잡으면 되지 않냐고. 왜냐면 통계를 무슨 리서치를 하거나 통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10,000명까지 가면 그게 좀 더 이게 확실하고 디테일이져요. 근데 10,000명을 거기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명을 사람이 만나잖아요. 1년이 365일이고 좀 쉬는 날 빼면 333일을 매일마다 한 사람씩 만나서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네. 좀 약간 눈치채시고 오늘 빠르신 것 같은데 왜 333일인지. 네. 3년이면 1000명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루에 1명씩 이게 조사를 이렇게 깊숙하게 하면 하루에 1명씩 상담원서 깊숙하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쉬는 날 빼고 330일에서 곱하기 3하면 딱 1000명, 1000명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3년이면. 그럼 10,000명이면 곱하기 당연히 10이니까 30년이죠.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100일로 해서 좀 줄이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100은 숫자가 이게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숫자가 너무 좁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통계라는 게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특정 다수를 갖다 이렇게 뽑아내서 하잖아요. 그러면 최하가 1000명을 해야 그게 좀 데이터가 제대로 잡혀요. 10,000명을 하면 좋죠. 근데 10,000명을 데이터를 잡으려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1000과 100하고 1000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 사이를, 그 데이터를. 근데 1000에서 10,000을 가는 거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평생이 걸려요. 10,000이라는 숫자는. 하루에 일기를 하나씩 쓰잖아요. 그러면 10,000이라는 숫자는 30년이 걸리고 대략 거의 평생이죠. 거의 이제 내가 만약에 거의 그 반평생이고 내가 만약에 1000명을 데이터를 하면 3년이면 돼요. 3년은 할만하죠. 그래서 저도 최소한 데이터를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상담 몇 명씩 하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럼 최소한 2상, 1상은 내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지만 2상 실험은 이런 식으로 1대1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서 최소한 1000명의 그 심리 상담하듯이 그 1000명의 데이터를 뽑아내야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2상 실험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게 변화하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예요.
예, 이상 실험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일상 실험만 끝난 상태에서 제가 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좀 변형이 되고 수정이 될 수 있는 거를 항상 그거를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풍체질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풍체질은 제가 저기 9개의 차크라 중에서 보라색, 빨주노초, 파룬바, 이게 저기 최고 이게 아래에 있는 회음 부분, 여성에 따른 질구, 남자도 그 위치예요. 비슷한 위치. 질구 부분에서부터 검정색에서 빨주노초, 빨주노초, 파, 남, 보.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백회가, 여기가 이제 이게 백회가, 여기가 백회거든요. 백회가 흰색.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라색을 여기 지금 보라색 차크라가 이 전두엽 부분이다. 우리 장기로 따지자면. 네. 보통 우리가 뭐 저기 어느 저기 인도나 인도 같은 데 가면 여기다 점 같은 거 찍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여기다가 이게 이마에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홍익점 딱 찍는 뭐 이게 많죠. 예, 그게 그거예요. 다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발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통찰력이 뛰어나요. 그 백회가 통찰력이 뛰어. 백회는가 열리면 우주하고 소통하는 일단 통신 능력이 뛰어나져요. 천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계까지도 이게 그 사람 능력에 따라 틀린데 그게 이제 이게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백회가 이제 발달한 사람들. 그럼 자기 자체적으로 내가 내 몸이 컴퓨터잖아요. 이 컴퓨터가 연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산을. 계산이 마치 여기서 하는 거고 마치 우리가 와이파이로 핸드폰 이런 태블릿이나 핸드폰이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다 연결이 되잖아요. 무선으로. 이게 마치 백회와 같아요. 여기 접시 안테나와 같아요. 통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백회 부분이 열리면 이게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진 거 맞아요. 근데 내 자체적인 내 몸에 안에서 내 영적인 자체적인 능력의 지혜가 아니라 그건 외부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이 태블릿 PC나 핸드폰에 정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산 능력은 여기 있고 어느 정도의 저기 정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인터넷에 저기 접속을 해서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서 다른 컴퓨터나 다른 데 있는 저기 그 자료들을 뭐 이게 여기서 요즘 뭐 저기 블로그를 보던가 네이버 검색해서 블로그를 보던가 아니면 구글 유튜브를 이렇게 보던가 이러면 다 이게 저기 어마어마한 지식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이게 다 저기 다른 저기 컴퓨터들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백회는 와이파이와 같고요. 여기 전두엽 이 부분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다른 차크라까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게 좀 왜냐면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는 이 태블릿 PC 통해서 요게 전두엽의 보라색 차크라와 이 백회 차크라를 두 개의 영역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은 다 이게 태블릿 PC나 이게 핸드폰이 다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니면 컴퓨터도 똑같아요. 컴퓨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 자체에는 분명히 그 강의나 저도 뭐 이게 블로그나 여러 가지 지식이나 뭐 아니면 위키드 백과사전 같은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게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나오기는. 그죠? 여기 태블릿 PC나 여기서 나오긴 나오죠. 근데 요 안에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다른 서버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여기서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것 뿐이죠. 마치 이게 저기 인터넷 와이파이로 연결된 거는 백회와 같고요. 그리고 요 컴퓨터 하드에 있는 내용과 이걸 연산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통계 자료를 내는 그 능력은 마치 우리의 두뇌와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의식까지 뭐 이렇게 비유해달라고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전두엽적인 보라색 차크의 뇌의식적인 장기로 따지면 뇌의식적인 보라색의 그 역할과 백회의 역할을 약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현대인들에서는 태블릿 PC나 아니면 PC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한 것 뿐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게 내가 저기 통찰력과 지혜나 이런 엄청난 이게 능력이, 이게 정보 능력이 들어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발달된 건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발달된 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산을 해요. 그 통찰을. 근데 정보 자료가 들어오는 거는 100회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아무리 많은 게 들어와도 여기 능력이 떨어지면 그거를 갖다가 저기 통찰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 통찰하고 연산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수많은 자료가 이렇게 100회가 발달해서 들어와도 그걸 소화를 못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제가 풍체질이 여기에 발달을 했기 때문에 보라색 차크라와 백회 차크라를 좀 약간 저희가 이게 약간 구분을 져서 이렇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또 다른 걸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풍체질 강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풍체질의 이제 저기 그 기점에 이게 좀 약간 초점에 집중화시켜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때 어쩔 때는 저기 마치 나무의 나뭇잎 하나도 이게 저기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봐야 할 때도 있고, 그 나무뿐만 아니라 전체 숲과 산맥까지도 다 이게 저기 전체적으로 봐야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전체성과 집중성, 디테일함, 요걸 갖다가 다 이제 다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전체적인 거에서 백회 부분과 저기 전두엽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 대해서는 풍체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풍체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두엽 부분이 여기 발달되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전두엽만 발달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백회도 같이 발달되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백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정보들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연산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마치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제갈공명이 풍체질이에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죠. 그 양반도 이게 백회가 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 채널에서 이게 데이터가 막 들어와요. 이제 그걸 갖다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도 자기 스스로 그걸 갖다가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못해요. 이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그 엄청난 그 지략을 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저기 제갈공명. 대표적으로 역사적인 사례로 따지자면 제갈공명의 얼굴이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는 왜 아니냐고. 저번에 뇌체질이 이렇게 생겼네. 예, 맞아요. 풍체질하고 뇌체질하고 좀 이게 얼핏 보면 헷갈려요. 근데 얼굴 상으로 보면 헷갈린데 색깔적으로 약간 그 사람 성향의 색깔적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면 틀려요. 제가 뇌체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만 요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풍체질은 그 구분을 확실히 시키기 위해서 초승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풍체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그러면 초승달 같이 얼굴이 생겼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보통 초승달의 상징이 여기 이마에다가 많이 이게 넣잖아요. 어느 종교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저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초승달 하면 이슬람 쪽이 이렇게 초승달인데 그럼 거기하고도 뭐 상관이 있냐고. 네, 아주 상관이 있어요. 모하메드 이 양반이 뇌체질이에요. 뇌체질하고 정확히 따지면 뇌체질하고 풍체질의 두 개의 기운이 약간 좀 이게 합성이 된 상이에요. 모하마드인가? 하여튼 저기 이름을 제가 잘 못해요. 특히 외래어 같은 게 모하메드인가? 하여튼 모하메드 저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이 양반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반이 저기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수제자예요. 실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전생이 저기 이슬람자예요. 이 양반이 그때 못한 일을 갖다가 다음 몇 생을 거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모하메드의 삶을 살면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종교네요. 엄밀히 따지면 같은 종교예요. 이슬람하고. 이슬람, 카톨릭, 개신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죠. 카톨릭,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 세 개 종교를 3대 종교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의 3대 종교죠. 맞나요? 이제 세 개의 저기 뭐냐 저기 저기 4대 종교를 보통 4대 종교 맞잖아요. 세계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세계 4대 종교, 많이 사람들이 믿고 영향력이 있는 종교를 하자면, 네, 첫 번째가 카톨릭이에요. 무슨 소리냐, 기독교가 훨씬 많은데. 근데 영향력은 카톨릭이 훨씬 더 세요. 네, 기독교가 더 저기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가 뭐냐면 저기 예수님을 저기 신봉하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요. 원래 제가 예전에 종교 강의를 했지만 유대교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는 저기 정확히 따지면 인도에서 저기 인도의 수행 문화가 파생이 돼가지고 이게 그 선도 쪽에서도 넘어간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인도 쪽에서 이게 수행 문화가 넘어가서 예전에 랍비들이 통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인도의 수행 문화가 그대로 전달되는 뭐 옛날 랍비 같은 데가 이렇게 뭐 이게 바위 위에나 톨 같은 데서 하루 종일 이래 명상을 해. 그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게 인도에서 대부분 선도 쪽에서도 넘어간 것도 있지만, 인도 쪽에서도 이제 이게 선도 쪽에서도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에서 이제 유대교로 가기도 하고, 선도에서 바로 저기 옛날에 저기 여기 한반도 저기 여기 수행자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저기 그때 이제 천신들이 요구를 해요. 저기 시나이 반도 쪽에 그 이스라엘 저기 나라는 있다고, 여기 애들 좀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갈 때는 초고수들이 가요. 그럼 멀리까지 갈 때는 중원으로 갈 때는 대부분이 중원에서 유학을 왔다 갔다 하고, 인도 쪽에서도 이렇게 가끔 갔다가 저거예요. 근데 저기 서역적으로 그럼 옛날에 뭐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까지도 갔냐고,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뚫려야 도인들도 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게 해상 쪽으로 가서 해상 무역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원이나 이런 육로로 가는 비단길이 있어요. 대부분 그 길 따라서 도인들이 멀리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저기 수행을 이제 구도 수행도 하기도 하고 유학도 가기도 하고 이제 저기 가르치러 가기도 해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여기서 우리 한반도 쪽에서 이게 저기 뭐냐 이스라엘이나 지금 유대교 그 랍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게 돼요. 이 시간을 빌어서 풍채제로다가 갑자기 모하메드까지 하다가 한번 제가 종교의 지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종교의 현대 4대 종교가 있죠. 이건 좀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옛날에 유대 즉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수행을 보내냐면, 보통 예전에는 실크로드보다도 해상 무역길이 먼저 발달을 해요. 왜? 대량의 물자를 날라야 돼요. 그러면 육로로 가면 낙타나 말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얼마 못 실어요, 물자를. 근데 배로 실으면 어떻게 해요? 대량의 물자를 큰 비용, 에너지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큰 물자를 하는데. 그래서 해상 무역이 먼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해상 무역에 중요한 기착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에 상인의 두 종류가 있죠. 유대상과 화상, 유대상과 화상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상인 중에. 유대인이 어딘가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어딘가요? 네. 우리가 보면 예전에 이렇게 보면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수에즈 운하 지나가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지중해와 여기 이제 저기 홍해인가요? 여기 옛날에 지중해하고 태평양, 인도양을 거쳐서 육로를 거쳐서 지중해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 저기 태평양을 정해가지고 대서양 거쳐서 자 그러면 아프리카를 엄청나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백길이 싸다고 하지만 그 아프리카 그 대륙을 빙글 돌라고 하잖아요. 가다가 죽어요. 아프리카 토인들한테 만나면 푹 해가지고 가다 죽어요. 그쪽으로 이제 항로길을 가려다가 보통에서 아니 나중에 희망봉 발견했잖아.
그때는 이제 저기 이거 나침판이나 이제 저기 조선 기술이나 저기 항해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가능했지, 옛날에는 그렇게 가면 죽어요, 가다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통 저기 하냐면,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지금 홍콩이나 이게 상하이의 그 양쯔강 있죠. 이게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단이나 도자기 뭐 이런 세공품이나 여기에 많이 좋은 게 나와요. 그럼 이걸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탐을 내요. 어디서? 서양에서, 서역에서. 그게 인도로도 가요. 중국에 있는. 그리고 그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이집트 풍요로운 좀 약간 이런 저기 보통 물건이 이런 생필품 물건이 무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왕실이나 귀족들이 쓰는 사치품들이 가요. 왜? 예를 들면 쌀 가마니를 짊어지고 거기다 팔아먹자 얼마나 나겠어. 이게 안 맞아요. 이익 타산이 잘 맞는 게 뭐냐? 왕족이나 귀족들이 쓸 수 있는 굉장히 비싼 사치품들이 주요 품목이에요, 옛날에는. 예, 부피가 작고 가격이 비싸야 이게 마진을 많이 줘요. 근데 부피가 겁나게 무거워, 물건이. 가격도 비싸지도 않는데, 그러면 비효율적이죠. 오히려 적자를 나겠죠, 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 때는 사치품들이 이렇게 가요. 왕실하고 그 귀족 중에서 제일 높은 귀족들이 쓰는 사치품들이 주요 품목으로 이게 거래가 돼요. 그럼 중국의 사치품이 뭔가요? 예, 비단끼리 그래서 나온 거예요. 비단. 그 다음에 뭔가요? 네, 간단합니다. 네, 나중에 도자기도 하는데 도자기는 중간에 깨져서 잘 안 하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중국은 이제 수출 품목이 비단. 그러면 인도는 옛날에 향신료.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도는 향신료. 그러면 수출품이 뭔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뭔데요? 우리 한반도 쪽은 없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대신 이거는 멀리는 못 나오고 중국 쪽에서 많이 쓰는.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얘가. 어디서 이게.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이 소리를 내가 없앴는데 이거 소리가 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 지금 해킹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항상 이거 소리를 안 하고 있는데. 저 뭐하다가 또 이렇게 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공부도 다 연결돼요. 무역이니까. 이것도 애매하게 됐네요. 종교를 하다가 좀 약간 저걸 하는데, 왜냐면 종교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한다면 무역상인들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역상의 그 루트를 따라서 도인들이나 종교인들 아니면 이런 이제 좀 약간 무형자산 이런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책이나 이런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전파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대표적으로 사치품에 중국은 최고 생산품이 뭐냐? 비단입니다. 그럼 인도는 뭐냐? 네, 인도는 세공품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향신료입니다. 주로 상인들이 이게 주요 품목이. 옛날에 향신료가 우리 신라나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게 다 흔적이 있어요. 그게 다 우리 한반도 쪽은 그게 생산이 안 돼요. 그게 다 그럼 인도에서 다 수입을 한 거거든요. 향신료야. 우리나라는 뭔가요? 우리나라는 정확히 따지면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약제품이에요. 약제가 뭐냐? 신박다 할 때 그 약이요. 보통 싼 약제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게 잘 안 사가고 비싼 약제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삼삼입니다. 블루초라고 이제 서역 중국에서는 그걸 이제 블루초라고 해서 황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갖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황족들이나 높은 귀족들이나 이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오래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반도 쪽에서는 주요 수출 품목이 산삼입니다. 약초 중에 비싼 약초가 몇 개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깊숙이 안 들었는데 그냥 산삼이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 한반도 쪽에는 이게 자연적으로 산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산삼이라는 게 이게 멀리 못 가요. 왜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냐고. 옛날에 홍삼 말려가지고 증기로 말려가지고 바짝 하니까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가던데.
이제 그거는 조선시대 때 개발인데요. 홍삼을 그 만드는 기술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이제 홍삼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생물 그대로 가야 돼. 그럼 멀리까지 못 가요. 인도까지 가면 가다가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 최고 이걸 가격을 많이 쳐주는 게 중국의 역대 중국 황실들에서 최고 가격으로 쳐줘요.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래서 여기 우리 한반도 쪽에서 주요 수출, 예전에 수출 품목이 산삼, 약제품 몇 개 약제품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산삼. 중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가지인데 비단. 그리고 인도는 대표적인 게 뭐냐? 향신료, 주요 이제 품목이. 향신료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 에이, 뭐 고춧가루 같은 거 얼마 쓰는 이게 싸구려. 근데 옛날엔 겁나 비쌌어요, 이게. 이게 한 스푼에, 이게 스푼에 퍼가지고 팔았어요. 그만큼 비쌌어요, 그게. 그 옛날 중국도 이런 뭐 귀족이나 황실 사람들이나 그 향신료를 갖다 복용을 했었어요, 이거를. 아마 못 먹었어요. 우리 쪽 한반도에서도 왕실이나 이걸 갖다가 그 높은 귀족이나 좀 그거 갖다가 사서 먹을 수 있지, 원체 비싸니까. 그럼 그걸 먹어받고 적신다? 네, 이게 주요 산삼이나 약재하고 많이 바꿔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주요 이제 그 통용되는 화폐가 뭐냐? 금과 은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대부분 금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근데 금이 원체 희소하기 때문에 금하고 은을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본이 생산품 뭐냐? 일본 생산품이 은이에요. 일본은 은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나와요. 일본은 은이 주 이제 화폐 자체이기도 하죠. 일본은 주 그 수출 품목이 옛날에 은이었고, 은하고 유황, 나중에 이제 화약 기술 발달하면서 은하고 유황이고, 우리 조선은 이쪽은 옛날부터 약초를 굉장히 이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 시대에도 인삼이죠. 인삼옥이 겁나게 거부가 되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어이구, 이게 저거네. 그리고 중국은 비단, 그리고 인도는 향신료. 몇 가지 품목인데 대표적인 게 저거. 품목이 그거예요, 수출 품목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역이라는 게, 인도까지도 서역으로 하는데, 일단 인도는 인도로 보고, 이제 서역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서양 해가지고 유럽 쪽을 서양으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유럽 쪽은 잘 몰라, 우리 쪽은. 우리 이쪽 사람들 옛날에 원쳐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역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냐면, 알라딘 해가지고, 알리바바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하고, 중동, 딱 그 느낌이 아시죠? 아니면 이란, 이라크나 요르단 하고, 좀 약간 더 멀리 가면 그 느낌이 이집트까지? 딱 그 정도까지가 옛날에는 서역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 쪽에서는. 동양 쪽에서는 그냥 서역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쪽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유럽 거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그냥 인도 쪽 넘어가지고 거기 그냥 애둥그러게 묶어가지고 서역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영국이 있는지도 몰라. 옛날 우리 쪽 이 사람들은 이제 상인들이나 이제 멀리 가면 그런 게 있는 이제 대략적으로 알지 몰라. 우리 쪽 사람들은. 그럼 보통 우리 서역이라고 하면 예전에 인도까지도 묶어서 서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도는 그냥 인도로 보시고, 인도를 무슨 국이라 가지고 이제 거기 그냥 인도로 보시고, 그냥 인도로 가고 하겠습니다. 서역은 보통 인도 이제 그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보통 서역이라고 해요. 그럼 그 서역 쪽에 보면 이제 그쪽은 이제 사막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막 국가에서 얘네들은 유리 세공업이 발달해요. 옛날 신라 왕실이나 이런 근데 미륵사지 같은 데 보면 유리 세공품들이 이게 발달이 돼요. 그 당시에 우리 동양 쪽에서는 유리 세공품을 못 만들었어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게 유리 세공품이 그쪽 나라에서도 모래로 이제 된 나라들 있잖아요. 사막 국가들에서도 비싸긴 한데, 이쪽으로 넘으면 더 비싸. 왜냐면 중간에 오는 과정이 깨져, 많이.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서역 쪽에서는 이제 일찍이 거기는 유리 기술이 발달해. 유리 세공 기술이. 유리 이거요. 이거 겁나 싸잖아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 가잖아요.
저택 하나 샀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이거 하나 가지고 과거로 가잖아요. 신라시대로 가잖아요. 저택 하나 샀어요. 옛날에 신라시대 때 갔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은 뭐